오케이. 이제는 이제 문학에 대한 가이드를 좀 해볼게요. 일단 문학은 큰 두 개의 파트겠죠. 시하고 이제 소설하고.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시 현대 고전을 같이 다루고 이제 수필 현대 고전을 같이 다뤄요. 영상에서 보면 하는 말도 나오겠지만 일단 시하고 수필에서의 공통점은 정서 전달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같기 때문에 같이 다루죠. 그 다음에 소설 같은 경우는 역시 현대 고전이 있겠지만 그 다음에 거기 희곡 시나리오가 있겠죠. 뭐 현대적으로 얘기한다면 시나리오는 고전 쪽에는 굳이 해당되지 않겠죠. 다만 이 둘 소설과 극을 함께 묶는 이유는 이야기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공통점이기 때문에 이야기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공통적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시하고 수필은 정서를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적이기 때문에 같이 묶고 다루고 소설하고 그 파트는 현대와 고전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 장르상에서 그래도 이야기 서사를 다룬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같이 다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취지는? 자, 그다음 다시 시를 할 때 나는 상수 변수라는 걸 매우 중요하게 어필해요. 결론적으로 시든 수필이든 말했다시피 정서를 파악해야 될 텐데 그래서 시적 화자, 시적 대상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걸 상수라고 이제 처리해요. 항상 있다는 거지. 화자와 대상은 항상 있다는 거죠. 참고로 얘기하면 화자가 드러나 있느냐 드러나 있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있다는 거는 항상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화자가 드러나 있든 감춰져 있든 표면에 있든 표면에 없든 무엇을 가지고 정서를 드러내느냐라고 하는 건 절대 빠지지 않기 때문에 상수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변수인데 문제는 역시 정서 파악을 할 때 필요한 건데 시적 상황이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상황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생각, 다른 정서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같이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정서 파악을 할 때 시구를 외우지 말라고 얘기하거든. 왜냐하면 동일한 대상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도 어떤 시적 상황이냐에 따라서 시적인 화자의 생각은 달라져요. 그래서 정서 판단의 유일한 기준을 나는 지향성이라고 제시한단 말이에요. 지향성. 시적인 화자가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시와 시구 외우지 말고 시적인 화자가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말했다시피 고전시도 같이 다룬다고 했잖아요. 다만 고전시일 때 특별히 내가 추가시키는 컨셉은 흥이냐 한이냐, 즉 좋아냐 불리냐. 그래서 이 시적 상황 쪽에 내가 배치시키는 이유는 시적인 화자가 자기의 처지 상황에 대해서 조화로움을 느끼는지 또는 만족스러움을 느끼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 원하는 상태에 있는지 원하는 상태에 있지 못한지 이게 시적 상황으로서 정서 파악이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특히 고전시를 할 때는 이걸 염두에 둬라 이렇게 말하는 부분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최종적인 문학 시에서는 비유, 연관성, 관련성이에요. 절대 안 빠져요. 비유, 이건 연관성, 관련성을 토대로 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궁극적으로 시와 시구를 계열화시켜서 어떤 낯선 시 텍스트가 나와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최종 목표예요. 이따 소설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보기형 문제일 때 난 이렇게 말하거든. 이게 상수 변수가 기준이에요. 상수 변수가 기준이라서 보기에 있는 말이 선택지에 있어도 이 상수 변수에 안 맞으면 틀려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좀 더 빨리 가려고 보기 읽고 문제 푸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뭐 100% 맞는다고 한다면 뭐 막을 생각은 없어요. 다만 그렇게 보기에 의존해가지고 풀었다가도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었다면 그건 분명히 이쪽 상수 변수 계열에서 스스로 시 텍스트를 포착을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기형 문제를 풀 때도 상수 변수가 기준이다. 난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 소설인데 소설 인물의 성격, 캐릭터가 중요해요. 난 성격 대신에 캐릭터, 인물 대신에 뭐 캐릭터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는 서술자 시점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서술자 시점부터 시작해야 중심과 주변 인물이 포착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결국 서사 스토리라인은 성격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즉 그래서 나는 이런 말을 해요. 성격이 곧 서사다. 성격이 곧 서사다. 성격에 따라서 이야기는 전개된다. 그러면 중심 주변을 포착하려면 서술자 시점부터 해야 된다. 서술자 시점부터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보기형 문제도 수월해진다. 뭐 얘기하면 보기형 문제를 먼저 풀고 나머지 문제를 먼저 풀고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 중요하지 않고 다만 시가 됐든 소설이 됐든 시일 경우에 정서 파악을 제대로 못하면 시어 19풀이 문제의 보기형 문제에서 보기에 의존하다가 틀리고 소설 같은 경우에도 기니까 보기형 문제부터 처리하려고 하다가 성격과 서사를 포착 못 해가지고 보기에 있는 구절만 선택지에 있는 구절만 가지고 처리하다가 에러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스텝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스텝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떤 텍스트가 나와도 읽어낼 수 있으려면 어쨌든 왼편 텍스트가 제대로 포착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소설일 경우에 핵심은 서술자 시점을 중심으로 중심 캐릭터를 포착해서 그 중심 캐릭터의 성격에 따른 이야기를 밝혀내고 그래야 보기에 있는 내용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기형 소설 문제도 역시 성격과 서사가 기준이다. 이걸 계속 어필하는 걸 듣게 될 겁니다. 네, 앞으로 아무튼 요 골격으로 하나 둘씩 네, 영상을 올릴 텐데 지금 말했던 1년 기본 계획에 따른 독서 문학에서 내가 뭘 어필하려고 하는지 아마 그 영상 중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얘기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